비 오는 날. 자, 인생의 무기가 되는 미스테리 솔루션. 실장에서 인생의 무기가 되는 미스테리 솔루션. 교육의 비결은 학생을 존중하는 데 있다. 학생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할 사람은 교사가 아니다. 오로지 학생만이 그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다. 어느 공립학교의 무모한 실험은 나는 시카고에 도착해서 노블 아카데미로 향했다. 골드코스트의 근사한 상점과 한두 칸의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널찍한 대로를 탔다. 길을 타고 달리다 보니 격자형 도로의 흉터처럼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클라이븐 가가 나왔다. 클라이븐은 수십 년 동안에 카브리니 그린의 북쪽 경계성 역할을 했다. 카브리니 그린은 도시 기능장애를 상징하는 악명 높은 공공주택 개발지였다. 갱스터 디시플스 조직이 빨간색과 흰색의 고층 건물을 선천하며 총을 쏘아대고 앞마당에서 마약을 팔았다. 그 건물들은 이제 사라졌다. 카브리니 그린 지구의 마지막 건물은 2011년에 철거됐다. 패스트푸드 음식점과 스타벅스가 입점한 쇼핑몰이 있는 이른바 신도시로 탈바꿈했다. 타긴 매장이 새로 문을 열기만 했지만 셔츠가 닫혀있거나 뒷발엔 출입 금지 팻말이 달린 공장들도 있다. 아무것도 없는 풀밭 한가운데로 자리 잡고 포키와 콤부차를 파는 슈퍼마켓도 있다. 슈퍼마켓 맞은편에는 노블 아카데미가 있다. 자그마한 벽돌 건물을 쓰고 있는 이곳은 원래 카브리니 그린 개발지였던 초등학교였다. 이후에 리모델링을 하긴 하지만 방탄유리 창과 묵직한 보안문, 검은색 창살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이 느껴졌다. 이 아카데미는 가망없어 보이는 한 실험에서 시작이 되었다. 2007년에 어느 익명의 기부자가 시카고의 노블레스트워스 오브 차트 스쿨스의 1학년들에게 뉴 햄프스 시골에 자리한 명문 학교 빌리스 엑스터 아카데미에서 여름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후원금을 지원했다. 필립스 엑스의 교정은 우아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시카고 도심에서 건너간 학생들은 깔끔하고 손질된 잔디밭과 하얀 창틀을 보며 마치 외국에 온 듯한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엑스터로 교환학생을 파견한 첫 해는 대실패였다. 노블에서 온 학생들은 이틀 만에 시카고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엑스터 여름학교 책임자였던 이선 샤피로는 포기하지 않았다. 당시 노블에도 그는 캠퍼스가 3군데뿐이었지만 아이들의 경험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시카고에서 가을 학기가 시작됐을 때 노블 선생님들은 엑스터에 다녀온 학생들이 교실에서 의기양양해진 것을 느꼈다. 그 아이들은 손을 자주 들었고 어려운 텍스트에 금세 위축되지 않았고 그룹 토론 시간에 평정심을 유지했다. 전혀 없던 이 자신감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하크니스 교수법으로 알려진 엑스터의 교육 철학 덕분이었을 수 있다. 1930년에 에드워드 하크니스는 엑스터의 교육 방식을 개조하는 데 써달라며 $580만 해당하는 것을 기부했다. 하크니스는 미국에서 가장 좋다고 손꼽히는 학교를 졸업했지만 수업은 재미없고 실망스러웠으며 금세 지워져 버릴 정보로만 채워져 있었다. 그는 더 나은 길을 개척하고 싶었다. 하크니스의 지원 덕분에 엑스터는 하크니스 교수법의 선구자가 되었다.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교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그들이 자료를 분석하고 지식을 구축한다. 수동적인 수업에서 하크니스 교수법으로 전환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수업이 정답을 맞추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하크니스 교수법은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강조한다. 학생들은 정보가 아니라 문제를 전달받는다. 서로 반론을 제기하고 토론하며 미스터리를 스스로 파헤친다. 이 같은 혁신적인 교수법은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19세기의 렐프 월도 에머슨은 교육을 주제로 쓴 글에서 영혼을 파괴할 정도로 답답한 미국의 학교 교육을 여러 번 개탄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이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절망의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학생의 천재성과 타고난 미저의 가능성을 희생시키며 깔끔하고 안전한 해결성을 추구하는 것이 지금 학교의 형태다.
에머슨은 학생에게 강압적인 규칙 대신에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은 똑학할 때 학습 효과가 가장 높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때론 장난스럽게 때론 진지하게 나무라기도 달리기도 어울리기도 또 이렇게 기쁨이 되는 에너지를 발산한다. 교사는 이런 젊음의 에너지를 훈계하고 억누를 게 아니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에머슨이 주장한 바였다. 노블레도 그 지도자 학원에서 교습을 들어오려 했던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노블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서서히 올라서 정점을 찍더니 그 상태에서 더는 발전이 없었던 것이다. 2008년 학업 성취도 추적 검사 결과 노블 학생들의 액트 평균 점수는 17.3이었다. 2011년에는 20점으로 또 3점이 더 높아졌으나 또 정체 현상을 빚기 시작한 3년 뒤에 2014년에까지 별다른 발전을 보이지 못했다. 시험 정적 정체 현상보다도 더 실망스러운 사태의 존재였다. 노후를 졸업한 학생들 거의 90%가 4년 대학에 입학했지만 졸업한 비율은 겨우 40%밖에 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노후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조계는 우리와 같은 고위 직업군에 안착한 졸업생은 10% 미만이었다. X 학생들은 하크니스 교수법을 통해서 이런 직업군에 안착을 조밀했다. 노블 학생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엘리트 사립학교 아닌 공립학교에서 하크니스 교수법을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랐다. 노블 네트워크 소속 학교들은 지원하는 학생을 모두 수용하는 평준화 중고교이기 때문에 시카고 공립학교 시스템의 광범위한 문제를 방증하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1학년생 대다수는 평균보다도 몇 학년 아래 수준이며 공부 습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 85%는 저소득, 15%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에머슨은 셰익스피어와 천문학의 미스터리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을 상상했겠지만 노블이 입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읽기와 산수조차 수월치 않았다. 그런데 무슨 수로 서로를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학생의 수도 문제가 있다. X는 한 반의 학생 수가 대개 12명 정도로 하크니스 테이블에 둘러앉기가 알맞다. 효과적인 토론 수업을 위해서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다. 반면에 노블에서는 대부분 한 반의 학생 수가 30명에 육박한다. 소규모 그룹이 젊음의 에너지를 마음껏 내뿜으며 토론하는 것과 교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학생이 그렇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 같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노블 네트워크에서는 2000건의 15명의 우등생으로 구성된 두 그룹을 대상으로 하크니스 실험을 시작했다. 학교는 읽기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이는 그 아이들이 하크니스 실험이 실패하더라도 유급할 가능성이 가장 낮기 때문이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실패를 예상했건만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다. 하크니스 실험을 시작한 지 한 학기 만에 30명 중에서 13명이 액트 시험의 읽기 과목에서 우선 성적을 거두었다. 같은 노블 캠프에서 다니는 동급생들보다도 읽기 점수가 30% 향상되었다. 눈부신 성과. 노블에도 그 지도본의 이처럼 고무적인 사정 결과를 근거 삼아 노블 아카데미를 신설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입학한 200명 학생들 대부분 노블 대기자, 초대교장은 로런 보로서 첫 해는 정말 험난했어요. 어떻게 할지. 그러나 건티어 해독제 로런 보로스는 카브리니에서 몇 블록 거리에 있는 북쪽의 번듯한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 도로가 경계선. 로런은 시카고 엘리트 시립학교 거쳐 콜롬비아 대학교 의학과 과정을 밟고 있을 때 큰 사고가 일어났다. 교통사고. 졸업 후에 로런은 에서 가입했고 저는 금세 뻔뻔해졌어요. 교실에 들어간 첫날에 아이들이 저를 놀리고 그래서 일은 힘들었지만 로런은 천직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로런을 처음 만난 건 학기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어느 날 화창한 날이었는데요. 훌륭한 교육적인 자연스러운 카리스마가 있다. 왠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진다. 아이들이 하는 말들을 노블 네트워크가 거둔 훌륭한 성과의 바탕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핑계 금지 문화다. 핑계 금지. 학교는 이 문화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자존심과 책임감을 함양하게 한다.
핑계 금지 문화의 방식에는 논란이 따르기도 하지만은 1년간에 13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140 상당의 성격 개발 수업을 들어야 한다. 노블레트 그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성공을 거두었다. 2015년 브로드 재단은 노블레트 그를 미국의 가장 훌륭한 자율형 공립학교 시스템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한계에 부딪힌 액트 점수와 낮은 대학 졸업률이 말해 주었던 것처럼 자존심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로너는 설명했다. 우리가 익숙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잘했어요. 하지만 점수가 한계에 부딪힌 걸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그걸로는 부족했죠. 노블 아카데미에서 핑계 금지 문화를 하크네스 교수법과 결합하고 또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한다. 로러는 말했다. 실생활에서 누가 정답을 챙겨주는 경우가 없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혹은 친구들과 함께 해결해야죠. 로러는 의자에 앉은 채 몸을 기울였다. 비밀을 공개하려는 사람처럼 목소리가 조용해졌다.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엄정하다는 다른 단어를 좋아하죠.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학생들은 냉정하다는 뜻으로 그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점수를 짜게 주면 엄정한 학교예요. 그녀는 합류를 느끼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는 손가락을 펴서 호봉해 보이지 않는 선 2개를 그었다. 2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한쪽 선은 위험 부담을, 다른 쪽 선은 모호성을 표시하죠. 그러니까 이쪽은 그녀는 좌측 아래의 사분면을 가르쳤다. 위험 부담은 낮고 모호성도 낮고 학생들에게 공식을 가르치는 닥치는 대로 문제만 풀게 하는 수업이에요. 교사가 자기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모호성도 낮고 위험 부담도 낮아요. 머릿속에 비현실적인 모범 답안을 정해놓고 아이들을 그쪽으로 몰고 가죠. 로러는 이번에는 상상 속 그래프의 우측 위를 건드렸다. 우리의 목표 지점은 여기에요. 위험 부담은 높고 모호성도 높고 우리에게 엄정함의 정의는 이거예요. 학생들에게 어렵고 복잡한 정보를 주고 그 안에서 아이들의 또 자기들만의 길을 찾고 모험과 실수를 통해 배워나갈 거라고 믿는 거요. 이쯤 이 학교의 커리큘럼이 자존감이나 발표 같은 소프트 스킬을 기르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로러는 노블 아카데미가 다른 공립학교와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시험 점수를 통해서 말이다. 우리 아이들도 그 게임에 참여해야 해요. 그래야 대학교 원서라도 쓰죠.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시험 맞춤 교육을 하며 그럴싸한 정답을 학생들의 반독적 위반의식으로 표준화된 시험에 대처한다. 학생들은 오직 선다형으로. 하지만 노블 아카데미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다. 그들의 커리큘럼의 시험 맞춤은 정반대에 가깝다. 시카고의 모든 학교를 통해 가장 점수가 올랐다. 9학년과 11학년은 점수가 학생 성장면에서 각각 98%, 97%를 기록했다. 시카고가 평균화 고교 중에서도 액트 점수는 최상위권, 대학 진학률도 91%가 넘는다. 놀라운 발전을 보인 그대에서 로드 미스터리의 효과로 이루어진다.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가르친다면, 정답을 모르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가르친다면, 시험에 필요한 결정적인 스킬을 알려주는 것과 똑같아요. 시험장에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접하면 아이들은 대개 겁에 질려서 얼어버리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모함에 익숙하죠. 오히려 남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살짝 신나는 마음으로 그 문제부터 해결해버리고 달려들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모호성과 불확실성은 대입시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피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보통 고위 직업군의 일을 하면 전에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상황들을 계속 직면하게 되죠. 노블 아카데미에서는 학생들에게 모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친다. 모호한 주제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모험이 무섭거나 피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것까지 대화를 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를 계속 몰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미스테리다. 로러는 그렇게 말했다. 로러는 데니라는 졸업생에 대한 이야기. 데니가 수학 사트 모의고사를 봤는데 폭삭 망했더라고요. 수학을 정말 잘하는 아이라 제가 물었죠. 대현이 어떻게 된 거야? 알고 보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길래 풀어내고야 말겠다고 달려들었다 하더군요. 결국 그 문제를 풀긴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른 쉬운 문제들을 놓쳤대요. 로러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런 괴물을 만든 거 있죠? 하지만 괴물이라면 감당할 수 있어요. 시험 보는 요령만 좀 가르치면 되니까요.
종일 어렵고 모호한 주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생기는 짜증감을 길러주는 게 훨씬 힘들죠. 난 로런과 대화를 나눈 뒤에 교정을 이리저리 거늘며 교실에서 하크니스 교수법을 창건했다. AP 환경과 과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다양한 동물을 영양 단계별로 함께 분류하는 것을 지켜봤다. 아이들은 난관에 봉착해도 선생님을 찾지 않고 서로 물어보거나 검색을 했다. 그래서 해서 한 테이블에서는 정부가 너희 무역을 금지할 수 없도록 방지하되 너희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일조 구항에 관해서 토론하고 있다. 그 단어를 쓰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 제대로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다른 테이블의 아이는 반란이나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계속 유의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했다. 미네르바라는 졸업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반군이었음에도 이제 와서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권력을 잡으면 그렇게 되나봐. AP 미적분 수업에서 아이들이 파스칼의 삼각형에 관한 서술형 문제를 풀고 있었다. 풀다가 맡긴 아이들 몇 명이 도움을 청했지만 선생님은 정답은커녕 쓸만한 힌트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도 모른 척했다. 로런은 이걸 가리켜서 천하무적이 아니라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며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스터리와 실험의 묘미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런은 말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면 어려운 문제를 내주면서 학생들에게 저도 못 풀겠으니 같이 해결해보자고 해요. 그러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칭찬할 기회가 생기죠. 이런 교수법의 효과에 실증적인 증거가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설명 효과라고 지칭한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중간에 틀리더라도 학생들에게 스스로 정답과 설명을 도출하게 될 때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 자기 설명의 효과가 좋은 이유는 리스트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최근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자들은 기초 물리학 수업을 듣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교수법의 효과를 연구했다. 통제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을 통해 예로 제시된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풀면 되는지 똑똑히 들었다. 그런데 이 교육적인 효과에는 반전이 있다. 자기 설명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그들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전형적인 학교 수업은 가능한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설명의 기회는 최소한으로 축소된다. 자기 설명은 수학 수업 시간에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두 변 사이의 각이 90도인 이등변 삼각형을 그러나 이런 식의 수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움의 기회를 최소한으로 축소한다. 최근에 이루어진 팀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수학과 과학 성적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적수는 싱가포르, 대만, 한국뿐이다. 이들이 앞서는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수업 방식이다. 팀스의 연구 결과 일본의 수업 시간 중에서 닥치는 대로 문제만 풀거나 교사가 답을 설명하는 데 쓰인 시간은 3%가 안 되었다. 수업은 오히려 연관성 파악 위주였다. 예컨대 미국 교사들은 이등변 직삼각형을 그린 반면에 일본 교사들은 삼각형의 공통적인 특징이나 피타고라스 정리의 뜻과 같은 더 기본적인 개념에 초점을 맞췄다. 정답은커녕 풀이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문제를 내주며 직접 풀게 했다. 저널리스트이자 논픽션 작가인 데이비드 앱스타인과 인터뷰에서 인지심리학자 네이크 코넬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 고등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못 미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업을 너무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법을 배우거든요. 나중에 나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 사트 모의고사를 망친 데니를 만났다. 데니는 제멋대로 꾸불거리는 더벅머리와 또 섬세한 얼굴, 사슴처럼 큰 눈을 가졌다. 나긋한 목소리에 자기 생각을 밝히는데 망설임이 없는 10대 특유의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면 밴드 담당 교사가 되겠다고. 나는 하크니스 교수법을 시작한 이후로 시험 성적이 급격히 오른 이유가 뭐냐고 생각하고 물었다. 시험 맞춤 교육을 하는 학교 수업은 재미가 없어요. 그냥 이거 외워라 저거 외워라 반복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주제를 깊숙이 파고들고 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야 해요. 할 일은 더 많아지지만 지루하지 않으니까요. 괜찮아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지루하지 않다는 말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다. 아이들은 하크니스 교수의 성공을 거둔 게 당연한 결과였다. 위험 부담이 높을수록 모성이 높을수록 수업은 더 재미있어졌다. 따라서 효과 만점이었다. 작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권태로부터 해방되면 그야말로 이루지 못할 게 없다. 그것이야말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비결이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에린 웨스트게이트 교수는 권태의 원인을 연구하는 데 학자 인생을 바친 심리학자다. 호기심은 권태의 해독제다. 호기심이 의학이나 공공정책을 공부하고 싶다는 3학년 글로리아는 노벨 아카데미에서 자신이 겪은 변화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처음에는 학교가 싫었어요. 뭘 모르는지 그냥 줄기차게.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책 내용이 뭔지 남한테 들으면 금세 잊어버려요. 하지만은 책을 읽고 주제가 뭔지 직접 알아내고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다 보면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글로리아는 치아 교정기를 반짝이며 웃음을 터뜨렸다. 친구들이 가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진짜 너랑 같은 책 이런 거 맞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요. 하지만은 설명을 듣고 나면은 내 생각을 다시 돌아보게 돼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학생들이 학교 준비를 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나는 아이들의 스웨트셔츠 셔츠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알아차렸다. 모험하라.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모험해라.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일의 힘. 에이드 컨노이는 중학교 2학년 때 전액장학금을 제안받았다. 그녀는 시카고에서 국내학교 다니고 전학은 상당히 떨리는 일이었다. 저는 노벨 아카데미 아이들과 같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엑스는 마치 해리포터 학교 비슷한 데라고 생각했어요. 주문을 배워서 마법사가 되는데요.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또 낭만하지도 않았다. 아이들은 처음에 너무 겁이 나서 수업 시간에 입도 번긋할 수 없었다. 몇 주 동안 밤마다 울며 잠이 들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대화를 어떻게 나눠야 한지 파악조차 힘들었다.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은 적응하고 나자 인생을 바꾼 경험이 됐어요. 애들은 이제 노벨 아카데미 학교에서 담당 멘토다. 블라우스가 아니라 교복을 입고 있으면은 학생으로 보일 정도로 앳된 얼굴과 환한 미소로 그는 학생들을 맞이한다. 애들은 수업을 하기도 하지만은 주요 업무는 동료 교사들의 수업을 참관하며 조언과 피드백을 주는 일이다. 교사가 저작권을 포기하면은 교실에서의 질문과 대화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으니 수업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에이드는 이렇게 얘기한다. 대본이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결말이 없는 큐 카드를 주어야 하니 광범위한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하죠. 어른이 예상대로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따라서 에이드는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교실 안의 이가들 불황실에 대처하는 학생들과 새로운 소통법을 알려준다. 에이드는 어색한 침묵을 열어둔다. 가끔 학생들이 대화하다 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초보 학교에서 교사는 이럴 때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줄 알고 반응을 보며 개입하기 쉽죠. 하지만 아이들은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가끔 생각을 정리하려면 그런 침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 그걸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충만한 멈춤이라고 부르죠. 거기서 근사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니까요. 베키 웨슬스의 세계사 수업에서는 충만한 멈춤이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한다. 베키 역시 할커니스 멘토이며 그의 교실 벽은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카드로 덮여있다. 카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있다. 에 대해서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학생들은 저거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 중이었고 수업이 끝나갈 무렵에 웨슬스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지금까지의 토론을 짚어보는 자기 성찰 시간을 갖자고 했다. 아이들은 그대로 모여가는 토론을 멈추고 지금까지의 대화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로르는 노벨 학생들에게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자기 성찰을 손꼽았다. 세계사 수업의 자기 성찰 시간에 한 학생은 자료 내용 증거서 활용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은 정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수업 내내 아무 말이 없었던 남학생은 후속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쉽다고 했다. 등등. 이렇게 학생들은 70분 뒤에 정답이 가득적인 공책을 안고 나오겠다는 생각으로 교실에 들어서지 않았다.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수학 문제를 풀고 헌법을 읽고 세상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나는 오히려 컨노이에 아카데미 학생이 받은 우수한 성적에 놀랐느냐고 물었다. 그는 전형적인 공립학교 한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하루에 74분씩 읽기 실력이 커서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인 고등학교 입학생들을 가르쳐요. 반환독서 수업 2년 정도면 만회할 수가 있겠죠. 에이드가 묘사한 이것이 바로 지적인 겸손이다. 지적 겸손은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배우고 반응하는지를 결정하는 성격성의 능력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적 겸손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거나 잘못을 때 쉽게 인정한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기존 신조와 측면으로 대체되는 새로운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 쉬운 확실함에 안주하기보다는 미스터리가 저는 어려운 희열을 즐긴다. 학교에서 비판적인 사고로 부르는 것이 결국 지적인 겸손이다.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아는 것이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 앤젤라 두거스는 이렇게 말했다. 교육의 한계를 터득하는 것.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일지 모른다. 일리노이주의 그 어떤 커리큘럼과 시험에도 지적 겸손이라는 과목은 없다. 하지만 노벌 아카데미 교육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 이 카오린이 그린의 경계, 벽돌을 바른 상점가와 공터의 한복판에서 아이들은 미스터리를 발견하고 즐기는 법을 배우고 있다. 어려운 문제와 모호한 콘텐츠를 찾아서 나서는 훈련을 하고 있다. 교사들은 설령 오답으로 이어지더라도 호기심을 칭찬한다. 애들은 이렇게 말한다. 제가 가장 뿌듯할 때에는 아이들의 수업을 마치고 교실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도 학교에서 테이블에서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조절거리는 때이에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이들이 생각하고 공부하는 걸 자기들의 일상에 적용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배움이 교실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는 뜻이니까요.